우리 헌정사상 80여 년 만에 검찰 정상화, 검찰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상화라는 개혁 과제를 완수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는 일단락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조직법들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조직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운용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형사소송법 토론회를 통해서 바람직한 운용의 모습을 그런 상을 좀 그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80년 만에 정상화 기회, 검찰 정상화 기회가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자칫 어떤 당내 관행이나 아니면 개혁에 대한 무딘 의지, 무딘 생각 이런 것들로 무너지지 않게, 후퇴하지 않게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이 법으로 입법으로 완수되기 위해서 필요한 길목길목마다 역할을 하는 자리 혹은 의원들이 있는데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법사위 간사 역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반기에 법사위 위원장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다라는 제 희망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산됐습니다. 네, 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법사위원장은 제가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은 상태라서 저도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역할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어지고 제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시간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개혁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입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국회도 의지를 표명해 왔지만 정작 법안을 만들었던 그리고 법안을 현재도 만들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들은 개혁의 대상인 검사들입니다. 검사들이 검찰개혁 법을 만들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 그리고 지난번 공소청과 중수청법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이 만들어 온 법을 검찰개혁을 하겠다라는 우리 민주당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당론으로 처리해서 수정 못하고 처리하게 할 뻔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시민사회에서 특히 뒤에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과 시민사회에서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주셨고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해주셔서 그런 위험성들, 리스크들을 상당히 많이 제거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에게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6월 이후,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가 가지고 오는 법안에 대해서 아마 검사들이 주도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권과 관련돼서 여러 곳에 우리가 바로 찾기 어려운 여러 곳에 장치들을 만들어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법이 넘어왔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즉각 이 법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석하고 수정을 요구하거나 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이 먼저 형사소송법에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게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안을 만들자. 당에서 주도해서 형사소송법 안을 만들고 정부에서 넘어오는 안이 있으면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이견을 좁혀나가자라고 여러 번 건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과 우리 박은정 의원님, 그다음에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최혁진 의원님 이런 검찰개혁에 굉장히 그 높은 열망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정치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가 그러면 먼저 안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뒤에 계신 우리 시민사회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의견들을 토대로 법안이 얼개들이 짜여지면 정부에서 만든 안과 잘 조정을 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온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좋은 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법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그것이 조직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이고 그것이 그 현장에서 검찰개혁 국면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 검경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형사사법 체계가 운영이 돼야 되는지는 국회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저희들이 논의했고 토론했고 법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주도하는 그것이 명백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견을 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또 소중한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형사소송법을 아마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또 많은 의견들을 국민들의 의견을 또 듣고 계시는 중이실 텐데요.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왜 하려고 하냐 하면 그동안 무도한 검찰권 남용, 수사권과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과 수사 종결권과 공소 취소권과 그 많은 권한을 하나의 기관,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연성 쿠데타로 검찰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어야 국민이 바라는 검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검사들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검사들의 수사권 언론 플레이가 너무 극심하고 그것이 급기야는 경찰을 비난하고 갑자기 2026년 검찰개혁을 하겠다니까 경찰은 너무나 무능하고 부패하고 돈을 받아먹고 사건을 암장하고 그런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능한 경찰도 있고 부패한 검찰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리와 관련된 것은 검경에 대한 비리와 관련된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은 걸러져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를 고민할 때 정말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 국민적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보안수사권, 사실은 수사권이죠. 보안수사를 검사가 한다는 규정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안수사의 주체는 형사소송법 197조의 2, 검사가 요구해서 경찰이 하는 것이 보안수사입니다. 검찰은 2차 수사, 재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사권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그것이 국민을 위한다고 오늘도 언론에서 마지막 안전장치이다 이렇게 언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검찰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검경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는 선진국 모든 검경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경이 협력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아마 검찰이 수사권, 보안수사권이라는 미명으로 아마 형사소송법을 만들어 올 텐데요. 제가 예상합니다. 어떻게 만들어 올 건가 하면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이렇게 만들어 올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우리는 무한 확대해서 수사권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검찰이 그렇게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사건은
구속 사건은 보안 수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가 하면 영장 판사가 구속 사건 기록을 봅니다. 영장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 검사에게 갑니다. 영장 단계에서 두 사람의 법률가가 이미 이 사건은 구속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들은 보안 수사가 더 필요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면 구속 사건 범죄 사실 A, B, C, D 중에 E라는 범죄 사실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건을 분리해서 A, B, C, D는 구속 기소하고 E만 사건을 분리해서 경찰에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됩니다. 검사가 반드시 수사를 해야만 그 수사를 완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보안수사, 재수사해야 된다고 검사가 계속 주장합니다. 제가 검찰에 통계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 이틀 남겨놓고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 있으면은 우리 검사실에 자료를 내놓으라고요.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옵니다. 그런 사건 없습니다. 우리 수사 준칙에 검경은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경이 미리미리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등에 대해서 마치 수사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언론에 호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방선거가 끝이 나면 아주 뜨겁게 또 불이 붙을 겁니다. 네. 검찰개혁 1단계, 2단계가 이제 끝이 났고 3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최대 쟁점은 검사들의 보안수사권 문제입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대단한 토론회 좌장이 누구냐? 누구요? 우리 교수님. 한윤석 교수님. 누구요가 아니고 교수님이 오늘 참 그러셨군요.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네네네네. 계십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우리 교수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출발점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시민주도 형소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주도. 가만히 놔두면 기관 간 싸움, 뭐 검찰이다, 뭐 경찰이다, 기관 간 싸움, 그다음 여야 싸움으로 만드는데 그것은 조직법은 뭐 이게 행안부에 넣을까 법무부에 넣을까 조직법 쪽은 그럴 수도 있지만 네.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국가기관과의 관계입니다. 국민과 국가기관과의 관계. 그러네. 국민과 국가기관의 관계는 국민의 어떤 수사를 받는다, 인권 침해를 받는다, 그다음 범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 것이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나서야 돼요. 그래서 시민 주도 형소법을 해서 저 기관 주도, 지금 저 총리실에서 TF 만들어서 또 법안 만들어 보낼지 몰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주도 형소법을 먼저 만들자. 지난번에는 그러네. 공소청법, 중수청법 그 개정안을 이제 국회로 이제 던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막 갑론을박 많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내니까 일부를 수정 삭제밖에 못 하더라고요. 완전 새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 몸집이 커졌잖아요. 네. 이제 형사도 이 낙후된 시대를 벗어나서 선진화해야 돼요. 그래서 선진화된 국민으로서 형사 절차에서 대우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을 박아 넣어가지고 그냥 주장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조문, 대안 조문을 다 따듬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 조문을 보면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수고를 완전히 들어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완벽한 시민주도의 법안을 만들어서 정부에도 보내고 국회도 보내서 그것을 참고해서 제대로 된 선진국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겁니다. 야, 확실히 그 똑똑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무릎을 또 치게 됩니다. 이게 정부 조직법이야. 네. 정부 주도로 네. 뭐 만드는 거는 뭐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정부가 할 네. 거니까. 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국가기관과 네. 국민과의 관계. 네. 그러니까 국민 주도로 좀 만들어야 돼. 야, 어떻게 그렇게 또 똑똑하세요? 그럼 첫 출발부터 한번 봅시다. 국민이 수사기관에 갔다. 근데 수사기관의 아주 뭐 폭언을 들었다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거나 이럴 때 이거 당장 좀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수사인권 보호관을 만들자. 네. 그래서 오전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네. 점심 먹고 나와서
전화를 돌리는 겁니다. 네. 오전에 1일은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이러면 바로 확인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이는 뭐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시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수사인권 보호관이라는 119 인권 보호 장치를 만들어 넣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수사기관에서 온갖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나중에 한참 뒤에 어떻게 바로 잡을까 이것 아니고 예. 바로 잡는 거는 바로 잡는 겁니다. 바로 잡는 건 바로 잡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다음 예를 들어 지금 법원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압수수색에 대하여 네. 영장 실질 심사를 좀 받자. 네네. 지금 압수수색 막 영장 막 잘 나오죠.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는데 뭐 핸드폰이라든지 네. 디지털 기록 압수수색하면 온통 탈탈 틀리잖아요. 네. 근데 법원에서 실질 심사를 하겠다 이러니까 수사 기밀 다 뭐 기밀이 잘 이제 유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전에 1990년대 구속영장 실질 심사제 할 때 검찰에서 얼마나 반대했는데요. 근데 지금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돼가고 있잖아요. 그랬어요.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거 바로 잡자. 아. 법원이 이만큼은 압수수색이 되는데 그 이상은 건드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것도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게 예. 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좀 내란 재판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그분들 법정 올 때 무슨 옷 입고 오던가요? 그 양복 입고 오던데요? 양복 입는 게 자연스러워요? 저는 매우 불편합니다. 아닙니다. 양복을 다 입고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저. 불편하죠. 지금 정답을 미리 알려주세요. 다 맞춰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99%의 피고인들이 아니 법원에 올 때 내란 부분 나 이제 그 불편하다. 수영복, 그렇죠, 수영복이 수의를 있죠. 입고 네, 와요. 네, 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모든 피의자 피고인은 사복 착용권이 있다. 그런데 사복을 입고 오면 됩니다. 네. 근데 한덕수 내란 범들은 좀 그렇지 이런 않나. 분들이 올 때도 사복을 입고 오니까 예전에 봤던 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수의를 딱 입고 오면 저러면 완전히 범죄자구만. 그래가지고 범죄자라는 이미지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죄 추정권 행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님 지금 그 사람들은 다 과거 법률가잖아요. 네. 법률가인데 자기들은 이제까지 피의자 피고인들이 법정에 올 때 양복 입고 오면 네. 벌써 당신 지금 내가 유죄 아니야 하고 버티는 것 같아. 안 좋은 인상을 주니까 그냥 수의 입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관행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혜택 다 봐. 아예 양복 입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관행을 막 고착화 시키는 것을 깨자. 그럼 형사소송법에 맞아요. 내가 법정에 올 때 다 사복 착용을 기본으로 한다는 걸 딱 집어 넣어야 흔들리지 않고 죄송합니다. 오는 겁니다. 윤석열 앞으로 나비 넥타이 메고 나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면으로 만드시네. 승부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뭐 김건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오르백 메고 나와.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교정시설에서 이게 다 주어진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사하지 못하게 그 유도를 해버려요. 일반인들은 못해. 왜냐? 하면 손해 볼 게 네, 뻔하니까. 네, 맞아요. 권리 행사를 하면 뭔가 밉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밉보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판사 검사예요? 근데 자기들은 또- 판사들도 재판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다 양복 입고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양복 입고 나오는 게 더 좋다는 걸 알지.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죠. 이제 그런 것들도 바로 잡자. 알겠습니다. 뭐 이런 네,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시간 관계상 요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좀. 좀 더 길게 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출연자 보여드려.
진행자 지금 적체가 아주 심합니다. 네. 형사 사건만 적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출연자 알겠습니다. 적체. 다음에는 한 30분 분량을 그렇게 분량을 하겠습니다. 착실하게 하나하나 좀 짚어가는 알겠습니다.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머리가 딱 깨지는 느낌입니다. 딱 트이는 느낌.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